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중과실 사고 중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바로 신호 위반 사고라고 합니다. 오늘은 운전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그 교통법규 위반인 그 신호 위반의 위험성과 또 올바른 신호 준수 방법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의 우리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김태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알면서도 하고 또 뭐 모르면서도 하는 게 이게 또 이제 그 신호 위반인데요. 실제로 이 신호 위반 교통사고 발생률이 그 상당히 높다면서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 교통사고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신호 위반으로 발생된 교통사고가 27,291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1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9.41%로 315명이 사망을 했고요. 45,24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고의 원인이고요. 예. 여기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이 뚜렷한 법규 위반이 없는 경우에 붙는 대부분의 원인임을 생각해 보았을 때 법규 위반이 문제가 되는 사고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호 위반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예. 전국적으로 추세는 똑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신호라는 건 도로 위의 우선권,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무시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그 신호를 위반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그 황색 신호 있잖아요, 교수님. 네. 이 황색 신호를 위반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적색 신호는 지키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다라는 인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황색 신호 역시 똑같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네. 황색 신호가 켜지는데도 브레이크보다는 가속 페달을 밟아 무리하게 교차로로 빠가는 차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라고 인식하지 않거나 정지 신호라고 인식을 하더라도 적색 신호와는 다르게 강제성을 느끼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황색 신호는 녹색 신호의 연장이 아니라 적색 신호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리에서 황색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먼 거리에서도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속도를 높여서 진입하는 경우 대부분의 교차로 안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빨간불로 바뀌죠. 네, 이때 다른 방향의 차들이 신호를 믿고 출발할 경우에 직진, 좌회전, 또 유턴 차량과의 사고의 위험성은 물론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오면 비행자 사고의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상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속도를 높여서 통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고의 형태가 그 정면 직각 중토로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사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주변의 다른 차량과의 다중 충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동시에 교통섭이나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해치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죠. 예. 그리고 모르면서 하는 신호 위반의 대표적인 것이 또 그 비보호 좌회전 시의 신호 위반이잖아요. 네. 참 의외로 꽤 많은 분들이 이 비보호 좌회전을 아무 신호에 해도 된다고 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신호 위반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중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신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도 어차피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인데 색깔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사고가 나서 교육을 들으러 오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오시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건 불법이잖아요. 당연하죠. 이러한 경우를 볼 때 아직까지도 이 비보호 좌회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운전자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자,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만 가능하고 그렇죠. 맞은편 직진 차량이 있는 경우 직진 차량을 먼저 보내고 안전이 충분히 확인됐다라면 그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행 방법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의 위험 순간을 겪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적색 신호 시의 비보호 좌회전은 명백한 신호 위반이고요. 단속으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사람이 다친다라고 하면 교통사고 처리 등료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 신호 위반 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종합보험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교수님 마지막으로 신호를 이행할 때 운전자가 꼭 가져야 할 안전 운전 습관 무엇일까요?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멀리서 교차로에 들어온 녹색 신호를 보고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속도를 내서 운전하시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네. 이 경우에 신호가 갑자기 황색으로 변하거나 또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언제 바뀔지 모르는 신호에 대비해서 미리 속도를 좀 줄이시고 신호를 준수하고 정지선을 준수한다면 신호 위반과 관련된 사고의 대부분은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어떤 분들이 그랬다며 어차피 그 비보호 좌회전, 어차피 비보호,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인데 신호 색깔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재밌는데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진짜 파란 불일 때 그 차 다 보낸 다음에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이제 비보호 좌회전인데 꼭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의 김태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